안녕하십니까.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.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명절인 설날 연휴입니다. 이번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설날이 왔는지 실감도 잘 나지 않습니다. 저희 집에서 몇 년마다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데 친척분들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. 다들 조금은 외롭고 기분이 나지 않는 연휴가 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충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명절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납니다. 가족이 무엇인지, 그리고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죠. 그리고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미친놈같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나 해서 옛날을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큰 사업을 했죠. 40년 전 수백 평 집에서 살았고 그 당시 차가 얼마 없던 시절이었는데 집에 차도 있고 운전해주는 기사분도 있었죠. 집과 붙어있는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가사 도우미 분들 몇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. 집안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7억 정도의 채무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.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15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만약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.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몇 년을 안 좋은 곳에 가게 되었고 어머니가 혼자서 5살짜리 동생과 8살인 저 남자아이 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.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. 부도가 나자마자 집안 살림살이는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달려들어 가져가 버렸죠. 그리고 친척분들도 전부 찾아와서 투자한 돈을 달라고 어머니를 때리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하는 장면을 어린 나이에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같이 투자하고 일했던 이모부도 그 부도의 여파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게 되었죠. 모든 가족과 친척들의 원망이 아버지는 멀리 가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며 그 원망과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. 그 결과 어머니는 동생과 저를 할머니들 집에 맡기고 일하러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생은 외할머니에게, 저는 친할머니에게 키워졌습니다. 아직도 눈에 선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어머니가 5살 동생과 8살인 저를 꼭 끌어안고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기 전날 마지막 우리 새 모자가 잤던 곳이 동네 지하도였습니다. 비오는 날 지하도에서 서로 안으면서 울고불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. 그 다음날 외할머니 집에 동생을 먼저 데려다 주었습니다. 동생이 들어가고 저는 그때 철이 없었는지 동생 보고 난 친할머니 집에 간다 하며 동생을 떼놓고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. 그런데 동생을 두고 온 외할머니 집에는 부도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모부의 처인 이모가 망해서 애들을 데리고 먼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동생을 만났을 때는 영양 부족으로 얼굴은 온통 마른버짐에 삐쩍 마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죠. 그리고 저는 친할머니 집에 왔고 그렇게 어머니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.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출소를 했죠. 드디어 몇 년 만에 우리 4식구가 단칸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. 몇 년 만에 모인 저희 식구는 그날 밤 시장에서 파는 통닭 한 마리를 사놓고 울면서 맛있게 먹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린 방이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고 충격도 많이 받아서인지 그 이후 한 번도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못했죠.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저와 동생, 아들 둘을 키워나갔습니다. 그 당시 어머니는 금은방을 했죠. 금은방 하면 보통 잘 사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 저희 집이 가진 건 금 한 돈도 없었습니다. 낙가마라는 방문 판매업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한두 개씩 주고 가면 돈은 다음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하나씩 파는 일이었죠. 하지만 생각대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서 결제를 못하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맨날 집에 찾아온 기억만 남는 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. 단칸방 월세방에 살면서 수도세, 전기세, 집세도 못 내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맨날 빚독촉 받기 일쑤였죠. 한날은 빚독촉 하러 온 남자가 어머니를 밀치면서 어머니가 큰 유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. 유리가 깨지고 어머니가 다치는 일이 발생한 거죠. 저는 매일 받는 빚독촉이라 오늘도 그렇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리가 깨지고 어머니가 다치는 모습을 본 14살의 저는 눈이 돌아갔고 송곳으로 그 사람 배를 찌르고 경찰서에 간 기억도 납니다. 이렇듯 제가 커온 시절은 매일 같은 빚독촉과 싸움이었죠. 그리고 사채꾼들의 미행으로 어린 나이에 항상 뒤를 돌아보며 학교에서 집까지 온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인생에 많은 동기부여가 된 일이 있었죠.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왔을 때도 가정 형편이 뭐 나아질 리 있겠습니까? 집은 전기세, 수도세를 못 내서 단전단수가 되었죠.
그리고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동생과 저는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게 켜고 있던 양초마저 꺼버렸습니다.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고모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, 형편이 어려워지고 집에 돈이 없고 돈을 못 갚으면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올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. 정말 방송에서 이루 다 말할 순 없지만 돈이 없고 비굴해지면 친척과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날도 고모부가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생활비 150만 원 정도를 빌려서 갚질 못한 것이었습니다. 그날 마침 아버지와 저, 동생이 집에 같이 있었죠. 고모부가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부신다고 하길래 문을 열어줬습니다. 고모부는 들어오자마자 10살 가까이 많은 저희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을 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돈을 못 갚았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 저희 집에는 다 썩은 냉장고에 TV 조그마한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. 근데 더 웃긴 게 저희 아버지는 고모부가 냉장고를 끌어낼 때 고모부가 힘들다고 같이 도와서 옮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. 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웃기지만 그 당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슬퍼도 명절 때 보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열받아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그리고 돈 많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매일 보며 정말 이 세상이 싫었고 이런 현실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하던 일이 명도하는 업체에서 다른 집 경매 당하면 거기 가서 쓰레기 치우고 물건을 빼서 창고에 나르는 일을 했죠. 다른 집 경매 당하는 거 물건 치우고 물건을 빼면서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물건을 빼고 있었죠. 정말 이런 개떡같은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런 지옥같은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얼마 후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